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업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강좌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본 강좌는 정책 자금을 받거나 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업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포커싱을 집중해서 강좌를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동영상 녹화를 뜨는 거기 때문에 다소 말이 꼬이거나 발음이 좀 셀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서 들으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양질의 강좌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을 필수적으로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강좌를 한다고 해서 돈을 받거나 그러진 않는데 유튜브 구독을 해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업계획서 기본 구성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거를 복잡하게 설명을 하거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잘 알아듣기가 쉽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일반 초보자라든지 아마추어한테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 정도 수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기본 구성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게끔 사업계획서를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런 걸 모르죠. 모르고 사업계획서를 막 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조금 문제가 많죠. 보다 좀 전문 용어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개판이죠. 사업계획서인지 이게 무슨 하소연을 하는 문서인지 상소문인지 또 민원글인지 아니면 과학 상상 글짓기 이런 건지 이게 알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문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기본 구성 원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가 무엇이냐 라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저희가 일단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금 강좌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업 아이템이 있죠. 사업 아이템이 다들 있습니다. 사업 아이템이 없이는 어떤 정부 창업 지원에 도전을 하거나 지원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아이템이 다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화 계획을 하죠. 사업화 계획이란 무엇이냐? 사업 아이템을 시중에 팔 수 있는, 또는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또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사업화 계획이죠. 그러니까 사업 아이템이 있고 그거를 사업화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계획적인 플랜을 짜죠. 여기까지가 사업 계획서죠, 일반적으로. 자, 근데 사업화 계획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이런 아이템들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어떤 현안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현안 분석이라는 걸 좀 깊이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깊이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현안 분석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내 아이템을 어떻게 개발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 또는 사업화 계획을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 경쟁업체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시장 분석 또는 마케팅 현황 분석, 여러 그런 상황들을, 현재 상태 또는 과거부터 현재 상태를 분석하는 게 이제 현황 분석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왜? 더 이야기하면은 코피 터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코피 터지고 정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현안 분석을 해서 시사점을 도출하죠. 아, 경쟁 업체에는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니까 우리가 저 장점은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우리 걸로 만들고 단점은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보완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보자. 자, 이런 어떤 시사점들이 도출이 되죠. 에? 도출이 되지. 도출이 안 되면 이게 뭐 아이템이 나오겠습니까? 자,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런 어떤 시사점들을 도출을 해서 전략을 짜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죠. 전략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문제점 또는 강점, 약점, 기회, 이런 여러 가지들을 분석을 하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 계획이나 전략을 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업 계획서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사업화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사업화 계획을 수립을 했다. 그럼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효과를 창출할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용 창출 또는 매출 또는 뭐 회사 발전이 어떻게 됐나라든지 또 뭐 그거에 따른 수익. 근데 이게 이제 뭐 공공사업이다 보니까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는 뭐 고용 창출이라든지 뭐 지역사회 발전이라든지 국가 차원에서 어떤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이제 녹아져 있는 게 어떤 사업 효과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조금 더 전문 용어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안 분석, 사업화 계획과 그 아이템, 그 과정에 있는 이 전반적인 과정들을 현안 분석이라고 하고 에지이지라고 하고, 그리고 그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 또는 앞으로에 대한 어떤 결과를 예측하는 것, 이걸 투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이제 사업계획서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은 일단은 아이템이 있죠. 일단은 좀 쉽게 또는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이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안 분석 또는 어떤 사업화 계획을 통해서 그러니까 as-is, 현안 분석이라는 어떤 그 단계에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하고 또는 그거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거나 뭐 도출을 합니다. 뭐 경쟁업체는 어떤 현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다든지, 고객 분석, 뭐 유사 아이템이 있는지 파악을 한다라든지, 판매 방안들을 어떻게 할 거라든지, 또는 기존 이런 아이템들을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다라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생산을 해야 되는지, 수익 모델은 어떻게 가져갈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죠, 일반적으로. 뭐 경쟁업체에서는 이거를 수익 모델을 어떻게 만들었다라든지, 뭐 이런 자료들을 참조해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단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현안 분석 단계에서 합니다. 현안 분석 단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어떤 진단 또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을 하죠. 아이템 생산 및 구현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업체를 선정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팔로 개척을 어떻게 할까, 마케팅을 어떻게 할까,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투비,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 앞으로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어떤 전략을 갖고 할 건지,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할 건지, 뭐 어떤 사람과 협업을 할 건지, 뭐 이런 전반적인 계획들을 수립을 하는 걸 우리는 투비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 상태를 진단한 분석 데이터들,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마케팅은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건 주장입니다. 투비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는 이제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은 요즘 예를 들어서 어떤 방식들이 효율이 높고 마케팅 효과가 높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든지 뭐 이런 데이터를 뽑아내죠. 현안 분석을 통해서. 또는 다른 업체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사점을 만들어서 우리는 마케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도 높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투비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설계된 게 이제 사업 계획서예요. 일반적으로. 자, 사업 계획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크게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 양식 또는 평가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평가 기준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평가 기준에 맞게끔 사업 계획서를 쓰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자, 그 차원에서 이제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 양식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차를 보면은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있죠. 뭐 세부적인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거는 창업 인턴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프로그램별로 다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단계가 이제 현안 분석이라는 단계가 될 수 있겠죠. 자, 창업 인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창업자에 대한 역량, 그리고 아이템, 뭐 기술성, 차별성, 독창성, 뭐 구형 계획, 뭐 이런 아이템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판매할 건지, 뭐 이런 얘기. 자, 패키지 제도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완전히 또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아까랑은 뭐 다른 거지. 창업 지원은 맞는데 프로그램 성향이 다른 거고 기관도 달라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지만 창업자에 대한 역량. 왜? 이거는 뭐냐면은 한번 창업을 했는데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창업자의 역량,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해서 실패를 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냐, 그리고 재창업에 대한 의지가, 재창업을 왜 하려고 하느냐, 어떤 목적, 그리고 그거에 대한 네가 얼만큼에 대한 역량을 갖고 있고 기존에 했던 그런 어떤 실패 원인들을 분석해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창업자에 대한 역량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량. 그리고 여기도 딱 나오죠. 아이템. 차별성, 독창성, 뭐 구형 계획, 뭐 이런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홍보 및 판매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이제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는 고용 창출적인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앞서도 나왔지만 앞서 내용들은 이제 세부 항목에 있어요. 근데 세부 항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뺀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창업 선도대학 또는 이제 맞춤형, 뭐 똑같은 양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조금 뭐 예전 거예요. 한 2016년도 거를 제가 아마 가지고 왔을 거예요. 이 자료 자체를 제가 2017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2017년도 때 제가 이제 이걸 강의를 하러 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 지금 이제 동영상 녹화는 2018년도에 뜨는 거니까 그걸 좀 그 갭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창업자에 대한 역량, 그리고 아이템, 그리고 홍보 및 판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고용 계획. 자,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세 가지를 다 보면은 역량, 아이템, 홍보, 판매, 고용. 이거 양식을 딱 분석해 보면은 크게 역량, 아이템, 홍보 및 판매 세 가지가 가장 크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서브 단으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면 고용적인 부분들을 봅니다.
자, 양식 목차는 크게 뭐 3단, 조금 더 크게 본다면 4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세부적인 내용을 좀 또 다르게 들어가고 있는 게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17년도 사업계획서 목차 같은 경우는 좀 세부적으로 이게 좀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만 좀 대표적으로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은 구분 항목, 세부 항목이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좀 많이 나눠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 현황, 뭐 아이템 현황, 사업 추진 계획, 뭐 이렇게 또 기본 현황, 막 이렇게 뭔가 복잡하잖아요. 뭐 BM, 뭐 내수 시장, 해외,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크게 보면 역량, 보면 여기 뭐 창업자의 배경, 뭐 보유 역량 그게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은 다 아이템에 대한 얘기예요. 아이템의 뭐 기술에 대한 차연소, 독창성, 구형 계획, 사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차별성. 앞에 이 내용과 이 내용과 비슷하죠. 자, 그리고 이제 홍보 판매. 뭐 여기 보면 해외 시장 전략, 내외 시장, 내수 시장 어떻게 해서 뭐 저기 할 거라든지,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팔 거냐. 뭐 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고용 창출, 이게 매출, 뭐 수출, 뭐 기술 개발,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여기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줄인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뭐 4가지, 크게는 3가지,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하면 4가지. 어차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뭐 목차를 뭐 세부적으로 하고 또 막 복잡하게 해도 어차피 똑같다. 자, 핵심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요 정도 이제 뭐 이야기를 했다면은 아마 감을 좀 잡으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약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감을 못 잡는다,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지금부터 또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자, 핵심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예비 창업자가 있죠. 예비 창업자, 이제 창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제 예비 창업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이제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역량, 아이템, 그리고 이제 뭐 홍보 및 판매, 3가지 관점에서. 자, 아이템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조사 및 분석을 통해서 검증이 가능하고, 기존 경쟁 제품에 대한 유사품, 제품에 대한 차별화, 그리고 기존 제품에 대한 문제점 보완 등.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은 아이템 부분은 대부분 이런 내용들을 요구를 해요.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 아이템을 어떻게 해서 개발하게 됐느냐, 그거에 대한 시장 현황 조사 및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거와 유사한 제품들이 있는지, 또는 있다면은 그것과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아이템만의 차별성이나 도창성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있던 제품이라면은 기존에 있는 제품에 대한 문제점들을 뭐 개선하거나 또는 보완하거나 더 업그레이드를 했는지, 뭐 약간 이런 내용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고 평가를 하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판로는 뭐냐면은, 크게 이제 판로를 제가 이제 홍보 및 판매를 묶어서 판로라고 했는데, 대부분 이제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마케팅입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개발비보다 더 많이 들어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더라도 이거를 시장에 알리거나 소비자에게 알리지 못하면 소비자들이 이걸 뭐 알아야지 사지, 모르는데 이걸 팔 수가 있습니까? 뭐 텔레파시로 전달받고 이걸 삽니까? 아니죠. 마케팅을 해야지만이 소비자들이 이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케팅이 가장 문제입니다. 왜? 마케팅을 하려면 이게 다 돈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방안들이 없고, 그리고 예비 창업자들이 자본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문제죠. 그래서 탈락 사유를 보면 마케팅 부분에 탈락 사유들이 많아요. 마케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뭐 이런 게 없다고 해서 뭐 탈락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 부분과,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어떻게 팔 건지, 뭐 오프라인은 오프라인, 온라인은 온라인, 이거 어떻게 팔 건지 구체적인 방안들. 근데 이것도 팔려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오프라인으로 팔려면 일단은 뭐
뭐 상점이 있어야 될 거고, 또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더라도 뭐 옥션이라든지 뭐 자사 뭐 쇼핑몰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그거에 따른 비용들이 들어요. 일단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야죠. 마지막에는 역량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그 창업자가 그거를 추진할 수 있는 지식 또는 어떤 사회적인 인프라 또는 기술적인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면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더라도 그거를 사업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자에 대한 창업 의지, 뭐 역량,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평가를 해요.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해서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 그 시장에 대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것들 어떻게 파악하냐면 뭐 전공 분야라든지 직무 분야,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정도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이제 기술을 해서 그걸 보고 이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쓴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그냥 이 정도 좀 크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다. 근데 이 정도 알아도 사업계획서 쓴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죠.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모른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를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그 사업 계획서를 조금 더 설득력 높은 프레젠테이션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일단은 서류 평가를 하고 2차는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할 겁니다. 깊이는 안 해요.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 챕터를 하나씩 잡아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갖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건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구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걸 중장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받아서 본인이 이런 역량을 갖추지 않고서는 안 돼요. 또는 이 분야에 있는 전문가와 협업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기까지는 본인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 관점에서 구독을 하신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아이템 설명을 먼저 앞단에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어떤 아이템을 갖고 왔는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는 이건 대부분 아이템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아이템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앞에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내가 이 아이템을 왜 개발하게 됐는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휴대폰 케이스를 막 쓰는데 이게 너무 불편해. 무겁기도 하고 두껍기도 하고 그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떨어졌을 때 휴대폰을 전혀 보호를 하지 못해. 그래서 부피도 줄이고 무게도 줄이고 그리고 휴대폰을 떨어뜨렸을 때 여러 측면에서 휴대폰을 가장 최적화되게 보호할 수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개발을 했어. 자, 그게 이제 현황 분석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아이템들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현황 분석에서 아이템을 입증시키는 거죠.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저 아이템이 괜찮구나. 이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또는 그런 아이템들을 어떻게 사업화를 할 건지 그 분석된 데이터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나는 현재 뭐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얼만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하루 뭐 투데이가 얼마나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을 현황 분석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진 전략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아이템을 어떻게 만들 건지 또는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구체적인
이 사업화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현황 분석은 이 아이템을 검증할 수 있는 검증 데이터 또는 이 사업 추진 전략에 대한 그 각각 항목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내용이 어렵죠.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좀 이 부분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런 구조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우리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고용 창출이라든지 또는 매출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얼만큼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 효과적인 측면에서 효과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항상 좋아하시는 수업 분석. 뭐 네 가지 구조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수업 분석을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수업 분석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현황 분석이라는 것 자체 또는 이런 어떤 구조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황 분석을 하면 이 수업 분석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나옵니다. 수업 분석을 여러분들은 뭐 이게 네모 쳐가지고 뭐 위기, 뭐 위험, 뭐 이런 거 막 하는 거 있죠. 기회, 그 분석 뭐 이런 거 하는 게 그게 수업 분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현황 분석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약점들이 다 분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수업 분석이라는 걸 이 항목에 넣지는 않은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수업 분석은 이쯤에서 들어가면 된다. 이걸 다 분석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서머리적인 부분들이 나오겠죠. 이거를 이제 보다 이제 멘트로서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아이템 소개를 하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아이템이 있었다면은 그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막 지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기존의 아이템이 있다면은 기존의 아이템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다면은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부피도 크고 떨어졌을 때 스마트폰을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는 거.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타사 제품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해결 방안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황 분석에 있는 내용이 될 수가 있죠. 또는 추진 전략에서 그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효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이런 세 가지 구조 관점에서 그 아이템을 설명을 하시면 좋아요. 또는 이것들을 설명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조금 어느 정도 이 사업계획서를 쓰거나 또는 써본 사람이라면 좀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아예 생판 모르시는 분들은 다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조금 감은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 강좌를 만든 기획 의도도 그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조금만 감을 잡아라. 자, 그거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계속 주기적인 포스팅을 통해서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인 큰 그림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나눠서 챕터를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구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의뢰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